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주 성공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시나요? 네, 그런 결과?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담백하게 얘기하시네. 10년 이상 경험을 하면 덤덤하시군요. 덤덤해요. 올해도 뭐 네. 좋은 데 갔구나. 네, 올해도 IB, 올해도 명문대, 올해도 다 가고 싶은데 다 갔고, 저희는 자랑 잘 안 하는데 조만간 저희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물어보시죠? 네, 너무 잘 가서 거의 다 탑 20 안에 들어갔던 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학원 사이즈를 이제 늘리면서 더 이상 안 늘릴 것 같긴 하지만 이 이상은 이제 조금씩 인원이 늘어가면서 사실 걱정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학생이 늘어나면은 합격률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걱정이 약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이탈 없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모든 대학이 발표가 나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탄하게 많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렇게 저희가 매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항상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프라이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지원서를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 지원서를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있는데, 이 지원서 과정이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기입하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넣는 과정이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지원서가 정말 중요하다, 지원서 하나 때문에 정말 불합격할 만한 학생이 합격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합격을 할 만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노력과 시간을 쏟는데, 오늘은 에릭 선생님께서 이 지원서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방법이 다 있다, 네가 스펙이 좀 좋지 않을지언정, 학생이 수상 경력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GPA가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더라도, 내가 천재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대단한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지원서에서 어떻게든 풀어낼 방법이 있다, 요거를 이제 얘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과제를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을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도 인게이지를 할 수 있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옷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의 옷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저는 글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글은 읽고 싶지도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글을 읽게 해줘야 돼요. 나는 글을 읽는 거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만큼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아니까 좋아하는 글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글에 대한 욕심,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는 너드를 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너드는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근데 그게 글로서 보여지기가 힘들 뿐이죠. 네, 매력으로 저 너도 이제 되게 발산하기가. 그냥 재미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통인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친구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연예인들 보면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사이다스럽다, 되게 멋지다, 재밌다 이러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효리님. 맞아. 이효리님 말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시크하고 뭐 쿨하게 대답하는, 물론 뭐 악플도 많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ABCD 중에 B, badass, right? 주장을 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살짝 주장이 있고 끼가 있고 남들에게 미움받는 친구들이 잘 됐어요. 혹시 그 최근에 대통령 후보이신 대통령 후보, 대통령 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까지 간 거죠. 물론 그 방법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포옹을 했으면 좋겠지만 뭔가 주장을 낼 때는 반대 세력이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스스로가 상처를 좀 덜 받는 사람들, 오히려 상처에 더 동기부여를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서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No, I don't like it, right? 진짜 아이비스러운 친구들이 Oh my God, really? This is all you can say?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아이비스럽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얘기해서 마치 내가 아닌 캐릭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거 끌어갖고 와.
박진영이 막 노래를 시킬 때 너의 목소리로 하는 노래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하지 말고 그냥 네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봐라.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을 아무리 국제학교에서 받는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그게 아직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소수가 가장 큰 주장을 갖고 있고 목소리가 크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게 collective view라고 해서 그게 저는 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다큐멘테이션. 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게 투명스럽고 영상화가 되어 있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게 상장이라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정말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걸 나중에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뭐 PDF로 표현하거나 라이팅으로 표현하거나 뭐 스포큰 월드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예시는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딱 처음 씬부터 로버트 드네로가 바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PR 영상을 찍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고 그 사람이 거기서도 그래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도 You aced it. We cry. Everyone cried after watching your video.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엄청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이니셜 뷰부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되게 신기하죠. 항상 그 트렌드는 다시 온다라는 것처럼. 아무튼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글을 써라. 그렇지만 주장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나타내라. 마지막에는 도큐멘테이션을 많이 해라. 근데 이게 대체 불가한 나로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뭐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겠네요. 어떤 학생이 맞아요. 와도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조금 더 본인이 빛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나 뭔가 수상이 부족한 친구들은 진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죠.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희 작년 지원서를 시작해서 이번 연도에 끝냈던 친구들의 지원서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봐도 어쩜 이렇게 다를까? 어차피 제 멘토십이었고 저희 멘토십이었고 제가 자기소개서 주장을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서 글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고 이런 학교들 우리가 아무리 학교가 학생들이 다르다 해도 학교는 그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아이비 학생은 거의 다 아이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좀 중복될 수 있는데 중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의 그 대체 불가한 어떠한 에세이들 이 친구가 대체 불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 포커스가 절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포커스라면 아무리 내가 10명을 데리고 가든 100명을 데리고 가든 비슷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뭐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몇 번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친구들이 근데 제 얘기가 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작성을 했는데 너무 뻔한 것 같다. 아니면 나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 뭔가 좀 I'm lost. 근데 그게 진짜 답인 거예요. Yes, you're lost. 정말 비슷하다, 보편적이다? 그러면 정말 그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뻔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더더욱 뻔해 보일 수도 있는 근데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10명이 봤을 때 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미국 대학 입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큰데 저는 제가 안 다룬 케이스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예요. 뭐 영국에서 왔던 친구도 있었고 시리아에서 했던 친구도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있고 GPA도 천차만별이고 SAT도 뭐 천차만별이고 유럽, 비엔남, 방콕, 한국, 일본. 근데 진짜 세상은 크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이 넘쳐나고 예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3명밖에 못 뽑는다. 근데 70명이 다 엘리지블하다. 다 너무 great한 친구들아. 이 70명이 그 누구든 들어와도 솔직히 문제가 전혀 없다. 그냥 아쉽게 탈락한 거지 못나서 탈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쉬움이 어디서일까? 그 67명이 어떻게 지원서 들어간 거냐? 아니에요? 지원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지원서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 마리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마리오 슈퍼마리오네. 게임은 가면서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 그냥 매 초기화되죠. 스테이지마다 초기화돼서 계속 게임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스테이지만 잘하냐. 근데 지원서를 그렇게 꾸민다고 생각을 해요. 액티비티를 열심히 얼마나 꾸미냐, 언어스를 얼마나 열심히 꾸미냐,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열심히 꾸미냐, 서플리멘터리 얼마나 열심히 꾸미냐, 오디션을 얼마나 열심히 꾸미냐. 근데 이 매 스테이지마다
강해져야 되고 이 스테이지의 다음 스테이지까지 고려하면서 써줘야 되잖아요. 액티비티를 쓸 때는 이 언어스를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때도 이 언어스랑 액티비티랑 네.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자기소개를 쓸 때도 액티비티랑 언어스랑 프로파일이랑 어디셔널까지 고려한 다음에 내 추천서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더 부각하고 싶어야 되는 부분일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주저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룰리보다 읽는 사람 좀 제발 생각해달라. 네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너의 가족은 너무나도 평탄하고 너무 잘 그냥 열심히 잘 자란 예쁜 새끼야. 그냥 열심히 교육 잘 받고 SAT 열심히 보고 하라는 거 하고 애프터 스쿨 액티비티를 해서 몇 개는 파운더가 돼서 회장이 되고 프로젝트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해서 프로젝트 열심히 해서 그러다가 대회도 좀 나가보고.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나는 에로스페이스를 공부해야겠다. 나는 피직스를 공부해야겠다. 나는 메디슨을 공부해야겠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게 한 2년 전부터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원서를 써야 돼. 항상 제가 너 이런 거 쓰려고 했지 그러면 다들 놀래요. 왜? 그런 거 쓰려고 하니까. 저도 섣불리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대체 불가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체 불가한 사람은 뭘까?